17번까지 했어요? 여섯 개? 24번은 9입니다. 자, 풀어야 될 거는 13번.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직선하고 1,1에 접합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결정해서 B-A의 값을 구하세요. 포물선은 지금 아래 블록입니다. 직선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1,1에서 접한다고요?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근데 이것도 1,1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건 하셨나요? 그러면 B의 값이 마이너스 A인 건가? 근데 1,1을 접한다고 하니까 접할 때 판별식은 0인가요? 그럼 두 식을 갖다 놔야 되겠네? 선생님 B한테 A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두 식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항까지 하겠습니다. 2항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a-1x 마이너스 a는 0인가요? 이제 판별식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a-1 제곱 플러스 i 판별식 0일 때 접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값이 0이기 때문에 a의 값 마이너스 1이죠. 그때 b의 값은 플러스 1이고요. 1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답이 2가 되겠네요. 이제 되신 거 맞나요? 뭘 틀렸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건 몇 번이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가 두 개의 근인데 베타의 값은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파의 제곱분의 베타의 값이 실수라고 합니다. A, B, C라고 하는 계수의 값들이 실수라는 말은 한 허근의 값이 베타라고 했을 때 A, B, C가 실수였을 때는 그거의 켤레복소수의 값도 또 다른 근입니다. A, B, C가 실수가 아니면 베타가 허근이었을 때 베타바가 근이라고 할 수 없거든. 하지만 A, B, C가 실수였을 때는 베타가 근이면 허수 베타가 근이면 베타바도 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타 바인 거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알파의 제곱분의 베타의 값이 실수라고 지금 얘기했어. 그때 이걸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 바를 대입해도 되지 않나? 요 값이 지금 실수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이 값을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ni, n 마이너스 ni라고 한다면 이 값이 지금 실수라고 하는 것 같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값이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mn 값을 생각한 다음에 얘를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는 베타 바분의 베타의 값에 i를 곱한 다음에 삼성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실수해야 되잖아.
그 실수의 값이 나오도록 하는 mn 값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곱해볼까? 실수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곱하려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ni를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분모의 값은 m 더하기 ni, m 마이너스 ni를 두 번 곱한 거잖아. 그럼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두 개 있을까? 그 분자에 있는 값은 m 플러스 ni가 청도에 세 개 있는 거잖아. 세 개 있으면은 곱셈공식 써도 될 것 같은데? 앞에 거 3개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근데 i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 ni를 3번 곱해야 돼? i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1. 근데 이 값이 실수였으면 좋겠다네. 그럼 실수가 되려면은 i가 들어있는 게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3m제곱 n이라는 거 빼기 n세제곱의 값이 0이 나와야 되겠네? 근데 n이라는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지금 베타의 값을 n 플러스 ni로 잡았잖아. 근데 허수라고 얘기했잖아. n값은 빵이 아닌가요? n값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n으로 약분할 수 있거든? 그럼 3m 제곱의 값하고 n제곱이 똑같은 거죠. 실수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걸 취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여기 있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mn의 관계에서 루트 3m의 값이 n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n의 값이 n일 수도 있거든? 그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서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이 베타 바분의 베타라고 하는 값한테 i까지 곱한다면 3승해야 되잖아. 근데 이 값은 m 더하기 분자의 값을 m 더하기 루트 3m이라고 한다면 분모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이걸 선택해서 대입하게 되면 베타의 값이 m 더하기 루트 3mi, 베타 바의 값은 m 마이너스 루트 3mi겠죠? m 값을 약분하겠습니다. n 값을 약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유리화하겠습니다. 유리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은 분모가 뭐가 되는 거지? 분자의 값은 그럼 결국 이 값은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인가? 그걸 지금 i를 곱하라고 하는 건가? 여기다 i도 곱한다면 삼승을 하면 베타 바분의 베타의 값도 3번 곱하고 i 값도 3번 곱하라고? 근데 이거 3번 곱한 게 누구였지? 1. 그런데 i를 3번 곱한 거 마이너스 i라고? 그래서 이 값을 곱한 마이너스 i만 했겠네요? 네, 답이 1번이 답이네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시험 나오면 못 맞출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출 것 같아. 자,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합니다. fx의 값은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fx의 값을 제곱한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4차식이네? 그럼 fx를 제곱한 게 왼쪽 식이니까 fx는 몇 차식일까요?
fx를 제곱한 값이 4차식이어서 fx의 값은 2차식인 거죠?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 fx의 값은 2차식인데 항상 음수값만 나온다고 하니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위로 블록인 포물선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멀디반지가 항상 음수값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2차식을 제곱하면 4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는 공통인 수의 값이 있는 것 같은데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그걸 t라고 쓴다면 이게 지금 t제곱 플러스 4t인가요? 거기다 4를 이항해주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그럼 t 플러스 2의 제곱 이 값이 fx-1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t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근데 t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였잖아. 이게 t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fx-1이 누구라고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면 어디로 블록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로 블록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1을 제곱에도 1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을 제곱에도 1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제곱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래야지만 위로 블록이 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문제가 이 값을 x-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마이너스 9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a-1을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9란 얘기네? 그런 a를 구라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건 뭘 대입하려고 하냐면 x라고 하는 값한테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a-2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a-1을 대입하면 좋겠다. 내가 이거 잘못 대입했구나. 여기 있는 건 2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2인 거죠. 그럼 a 플러스 2가 나오게 하려면은 a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나? 그럼 a 플러스 3 대입할게요. a 플러스 3을 대입했더니 a 플러스 2가 될 거고 a 플러스 3을 제곱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3에 2배 하고 있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9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한 a의 값들의 고백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a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 플러스 17 그런데 9를 이항해주면 8인가? 여기서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구예요? 네. 자, 그 다음 풀어야기 몇 번이죠? 21번. 한변길에 1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 ABCD에서 B점 좌표의 값이 2점으로 옮겨진다는 거거든. 정사각형에서 B가 AD 위에 있는 점으로 2점으로 오도록 접었습니다. B하고 C가 옮겨진 점의 좌표는 2점과 H입니다. C점도 H로 옮겨집니다. 그때 접히는 선을 FG라고 한다면 FG를 접는 선으로 한다면 이 사다리꼴 넓이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다리꼴 넓이는 문제 요구하는 이 사다리꼴 넓이는 밑에 있는 이 사다리꼴 넓이랑 똑같을 것 같거든? 이걸 접었으니까. 그럼 사다리꼴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의 값이 1인 것밖에 모르지. 그래서 2h 길이가 1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2h 길이, bc 길이는 다 1입니다. 그럼 사다리꼴 넓이의 값을 알고 싶은데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한 다음에 높이의 값을 곱해야 되나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랫변 길이와 윗변 길이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그러면은 문제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한다면 요만큼 길이의 값도 x겠죠. x라는 길이는 선분의 1이니까 양수해야 될 건데 1보다는 짧을 것 같습니다. 한 변 길이 1이니까요.
여기가 x와 여기 x인데 여기 길이는 몇이죠? 그때 x라는 길이로 지금 문제를 표현하고 좀 풀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길이의 값도 hg의 길이의 값도 x라는 문자에 관련된 걸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x라는 문자로 관련된 걸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문제네. 선생님 요만큼 길이의 값은 y라고 해봅시다. 요만큼 길이의 값 y라고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 제일 짧은 게 y, 두 번째 게 1-x, 가장 긴 게 x인 셈이거든? 근데 여기는 각을 선생님이 점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각을 x라고 표현하면은 점하고 x를 두 개 더하면 90도인가요? 그럼 여기도 지금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도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90도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 여기가 점이고 여기도 막곡지각이니까 점이네? 여기는 90도네? 여기 x겠네요? 그럼 삼각형 여기는 삼각형이랑 여기는 삼각형이랑 여기는 삼각형 다 닮은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만큼 길이의 값은 1-y잖아. 된 거 맞니? 여기가 1-y? 근데 길이의 비가 제일 짧은 게 y 대 1- 두 번째 게 1-x 대 제일 긴 게 x였나? 그럼 여기가 제일 짧은 길이거든? 여기가 제일 짧은 길인데 여기가 제일 긴 길인가? 여기가 두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이 제일 긴 길이. 두 번째 길이는 1-x, 제일 긴 길이는 x였죠. 여기가 1-x 대 x거든? 그래서 1-y라는 두 번째 길이한테 1-x분의 x를 곱해줘야지만 이게 제일 긴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전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되고 있어요? 여기 길이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일 짧은 길이하고 두 번째 길이의 비율이 제일 짧은 길이하고 두 번째 길이의 비율이 y 대 1-x거든? 여기 비율도 y 대 1-x야. y 대 1-x라고요. 여기다가 y분의 1-x를 곱하는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될 것 같거든? 1-1-y 곱하기 1-x분의 x한테 y분의 1-x를 곱해야 되겠네. 여기가 됐을까? 이게 좀 계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산이 될지 모르겠네. 내가 여기 있는 길이 x라고 잡았고 이제 윗변 길이의 값으로서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을 구하는 중이야 지금. 괄호 속에 있는 걸 계산하려고요. 1은 1-x분의 1-x잖아. 뒤에 있는 거는 1-x분의 분자 곱해주면 x-xy거든? 그럼 분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x분의 1-2x 플러스 xy? (1-x분의 1-2x 플러스 xy) 여기다가 곱하기 y분의 1-x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성립하는 게 뭐가 성립하지? 1-x 지워지나? 그럼 이 길이가 윗변 길이가 y분의 1-2x 플러스 xy? 그럼 넓이는 사대일꼴 넓이는 2분의 1 있어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높이의 값 1이거든? 여기 전체 높이의 값 1이고 아랫변 길이의 값이 x였죠. 윗변 길이의 값이
y분의 1-2x 플러스 xy였던 것 같아. 여기가 됐어요? 네. 그럼 넓이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y분의 x 통분하고 있는 중이야. xy니까 xy 두 개 있으니까 2xy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피타고라 정리는 성립하겠네? y제곱 더하기 1-x의 제곱은 x제곱? 그럼 y제곱의 값이 1 더하기 2x를 더하면 빵인가? 이걸 알고 있네. 어떻게 하지? 2x 값 대신에 대입할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산수가 틀렸나 선생님이? 지금 2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좀 대입해 볼게. 그럼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y분의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이거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인가? 잘 대입했니? 쌤한테 잘못 대입했다. 여기 1-x인데 1 플러스 x라고 대입했다. 다시 할게요. 전개하게 되면은 y제곱 플러스 1-2x죠. x제곱 지워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y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y 됐어요? 1은 지워져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y로 약분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근데 y의 값도 x의 값도 0과 1 사이 있는 값이지만 y의 값도 0과 1 사이 있는 값인가? 네. 그럼 대칭축의 값이 누군 줄 알아요? 마이너스. 대칭축은 두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2로만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또 대칭축을 계속 버벅거리면 어떡하죠? 두분의 합은 누구죠? 그걸 2로 나눈 게 누구죠?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뭘 계속 버벅거리죠? 자,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y한테 2분의 1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겠네요. 자,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인가요? 이게 4분의 3인가? 4분의 3을 2로 나눠주면 몇이야? 8분의 3이에요? 대식은 맞나요? 못 풀 것 같죠? 네,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어려운 문제니까 그 문제는 너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딸들도 같이 못 풀거든? 너하고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보다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자, 폭의 값이 5m가 되는 포물선이 있는데 높이의 값이 4분의 25인 조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조형물 지면과 만나는 두 개의 지점이 각각 H지점, B지점인데
A점의 높이가 9m짜리 조명이 지명과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의 불빛에 의해서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의 끝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A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 사람마다 X축, Y축을 다르게 잡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X축, Y축을 이렇게 잡을 생각이야. 여기를 X축, Y축으로 잡을 생각이거든. 그때 포물선은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대. 그럼 A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B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2분의 5죠. 네. 위로 블록인가요? 위로 블록이 꼭지점 좌표의 값이 0,4분의 25인가? 근데 Y축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식은 Y는 최고차계수 누군지 모르지만 빵 대입했을 때 4분의 25인 걸 알고 있나요? AX제곱 플러스 Q꼴인가요? 근데 B점이나 A점을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B점을 대입했을 때 제곱하면 4분의 25네. A가 누구죠? 2분의 5, 빵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A가 누구죠? 위로 블록이니까 너는 1이라고 대답하기 힘들 것 같은데? A는 마이너스 1인가요? 이 포물선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물선은 이건데 이 점 좌표, 빛이 비치는 이 지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9인가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점에서 이 선의 역할은 포물선과 접하는 선인 것 같아. 이런 거 맞나요? 근데 기울기는 모르죠.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니? 이 직선의 방식이 누군지 안다면은 x축과 관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직선은 기울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2분의 5를 대입하고 9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면 오른쪽 빵이죠. 9를 대입하면 왼쪽도 빵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고 9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 점을 지난 직선 맞아요? 우린 기울기 m이 누군지만 모를 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이거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접하는 관계에 있다고? 접하니까 같다고 놓고 판별식은 0이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럼 같다고 놔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라고 하는 녀석과 이거는 한쪽으로 이항해서 y는 하고 쓰려고 하는 중이거든. mx 플러스 2분의 5m 플러스 9 두 식을 같다고 놨습니다. 이제 이항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분의 5m 이건 4분의 36 4분의 25를 이항했습니다. 요 방정식이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m값을 찾고 있는데 m값이 누구누구 있다고요. 근데 넌 뭘 선택할 거죠? 너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할 거죠? 이건 기울기가 음수이니까요. 오른쪽으로 그림이 내려간 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m한테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중이거든? 저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9에서 2분의 5를 빼야 되는 것 같은데?
13인가? 그럼 이때 이 점 좌표, 시점 좌표가 누가 되는 거야? 시점은 x축에 있는 점이니까 y가 0인 건가? 그럼 a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0이라며 a와 c까지 거리고라고 했거든? 그 거리가 몇이야? 거리를 구할 때는 차이값으로 우리는 거리를 구하거든? 근데 차이값을 구하면 2분의 뺀 차이값은 2분의 18인 것 같은데? 그럼 거리가 몇이야? 네, 거리는 9가 되겠죠. 근데 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인가요? 기울기 값이 플러스 1이면 기울기가 플러스 1이면 이게 45도짜리 삼각형이라는 얘기거든? 45도짜리면 1대1대 루트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기울기 플러스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거든? 그래서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1대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9인 것도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어. 그럼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가 2점하고 2점 사이의 길이를 고라 문제 학교 시험에 또 나오면 여기가 9였을 때 여기도 9라고 그냥 찍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너 지금 쌤한테 대답해 줄 때 한 6, 7번 틀리거든? 그럼 너 이 문제 맞출 수 없다는 얘기야. 시험 볼 때 비슷하게 나오면. 그럼 찍어야지 문제. 자, 그럼 풀이 다 한 건가요? 네, 그 다음 시험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지가 2020년 영생고. 자, 2020년 영생고 채점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은 선생님 생각에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자. 기말고사부터는 좀 더 잘 보고, 첫 번째 시험은 선생님 예상 점수 한 75점 이상만 남겼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신에는 기말 때 좀 잘 보면 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까지) 했나요? 몇 개 틀렸죠? 6개요. 자, 풀어낼 게 몇 번이죠? 12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입니다.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었을 때 m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 블록엔 포물선이 있는데 그 포물선이 x축과 만나 생기는 점이 두 점이 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라고요? 그랬을 때 m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한근이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요게 이차함수죠. 알파, 베타 사이의 거리는 두 개를 빼서 구하는 거죠. 이게 지금 2루 3이라고 문제가 좋네요. 근데 얘는 x축인가요? x축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Y 우린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들으신 내용입니다. 너는 그게 머릿속에 개념으로 정확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두 녀석을 갖다 놓은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거는 두근의 합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두근의 합의 값은 누구예요? 두근의 곱의 값은 누구죠? 이제 m값을 구하세요. 공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제곱한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가?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n값이 누구란 얘기죠? Y 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이 나는 1차 방정식이 물어보는 건데 n값이 누구라고요? 시간 끌지 마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 2만 들었어요, 선생님. 자, 마스크 써서 그랬나 봐요. 자, 그 다음 풀할 게 몇 번이죠? 15 15번이요. 15번은 중근의 값을 갖도록 하는 백야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AB의 순수한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중근을 가지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양변의 두 배 한식으로 문제 풀자. 선생님이 지금 양변의 두 배부터 하고 있거든? 판별식이 0인 것도 알고 있는데 짝수공식도 알고 있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누구죠? 2a 제곱해서 4a 제곱. 지금 짝수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네. 판별식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b의 값은 a 제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순수성을 구하세요. 자연수만 될 수 있어요. 1대 2범 1인가? 2대 2범 4예요? 3대 2범 9가 되고 9대 2범 81 되고 10대 2범 100인가요? 근데 11부터는 100을 초과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건 그래서 다 해서 10개 있습니다.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18번 18번 문제. 18번은 복소수의 값이 있는데 저 복소수의 값이 혈례복소수한테 i를 곱한 값이랑 2분의 z의 제곱의 값이 똑같을 때 그때 a라는 숫자를 4번 곱한 건 누군가요? a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시키는 산수만 하면 답은 나올 것 같아. 이 시키는 산수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럼 z 바의 값이 누군데요? 근데 양변에 두 배도 해버릴까? 오른쪽은 제곱만 하는데요? 먼저 왼쪽 값이 2i하고 마이너스 i를 곱했더니 오른쪽은 a 플러스 i를 제곱했습니다. 이해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2ai, 2ai는 똑같으니까 a제곱이 3인 건가? 그럼 a의 제곱한 값이 3이면 a를 4제곱한 건 누구예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0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의값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첫 번째 줄에서. 그런데 여기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 F라는 공장에는 괄호 속에 알파가 들어있어도 빵이 나와요. F라는 공장에는 베타가 들어있어도 결과물은 빵이 나와요. 알파를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빵이 나와요. 알파, 베타는 근이기 때문에 근이라고 하는 건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선생님 지금 매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성립하는 식이에요. 괄호 속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있으면 오른쪽에 빵이 되어요. 너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쌤이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 맞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F라고 하는 공장이에요. 저것도 F라는 공장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까요? 로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써있는 게 괄호 속에 뭐라고 써있냐면 2x 플러스 3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근이라고 칭하는 거는 여기서의 두 근에서 근이라고 칭하는 거는 x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두 근의 값은 x 값을 얘기하는 게 두 근이야. 여기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x가 누가 들어가면 x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 베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야. 왜 괄호 속에 있는 값에는 알파나 베타가 있어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근은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알파나 베타가 되는 x 값이겠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그때 x 값이 누구인 거지? 먼저 알파가 되는 건 3을 이항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3이고 2로 나눠주면 x의 값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인가요? 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인 것도 이해되셨나요?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정확히 되고 기억하면은 이 똑같이 생긴 문제는 언제나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선생님이 애들 가르쳐 보니까 한 전체들 중에 30% 정도 애들은 설명해주면 항상 맞추는 편이고 남은 70% 애들은 20번, 100번 설명해도 항상 틀리는 편이거든? 그게 너가 위치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쌤이. 이해하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건 맞나요? 네. 그렇다면 두 분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두 분의 합의값을 구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답은? 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1번이요. 21번으로 갔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BC라고 하는 게 한 변인데 BC의 평행한 선이 AB랑 AC랑 만나는 점이 D점과 E점이어서 BC하고 D는 평행합니다. 꼭지점 A를 삼각형의 외부에 오도록 접었다고 합니다. A'라는 점이 삼각형 내부에 있지 않고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도록 지금 접었습니다. 그래서 접혔을 때 생기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은 D, F, G, E라고 하는 사각형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DE의 길이와 FG의 길이를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길이 합의값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단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사각형의 이름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필요한 녀석의 값이 아랫변, 윗변, 그 높이의 값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걸 알아야지 사각형 넓이의 값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닮은 도형이네. 여기 있는 삼각형들은 위에 있는 이 삼각형 ABC도 정삼각형, AD도 정삼각형, A-FG도 정삼각형인 것 같은데 ADE도 정삼각형인 것 같아요. 길이가 한 변기에 1이라고 얘기했죠. 애매하다. 쌤은 요만큼 길이를 A라고 해볼 생각이에요. 요만큼 길이의 값은 B라고 해볼 생각이야.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이 1인가요?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구인 거야? B요. 여기도 B인가?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구인 거야? FG 길이도 B이라고? 1-2B니? 한 변 길이가 1이었으니까 양쪽 옆에 게 B하고 B니까 1-2B인가요? D2의 길이는 누구야? 네, 이건 A겠죠? 위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요. 그럼 높이의 값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높이의 값은 여기 높이랑 똑같나? 이건 정삼각형의 높이인 거 아닌가? 그럼 높이의 값은 뭐가 되는데?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도 저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정삼각형은 한 변 길이가 A였을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A라는 거 안 외우고 있나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죠? 안 외우고 있는 거 같네요.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미 전체 애들 중에 안 외우는 순간 정확히 중간 밖에 벗어나 있다는 얘기거든? 안 외우면 큰일 나요. 무조건 외웁시다. 자, 한 변 길이가 B가 됐으니까 높이의 값이 누구야? 그럼 넓이를 구해볼까? 나 지금 구한 넓이는 여기 넓이 구하는 중이거든? 2분의 1 윗변, 아랫변, 높이까지 구할 거죠? 곱해줄 거라서 넓이의 값 구해보고 있습니다. 넓이는 높이부터 먼저 쓸게. 윗변, 아랫변 더할 거죠. 윗변, 아랫변을 더하면은 이게 윗변, 아랫변인가? 그럼 다 B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B로 통일하기 위해서 A 값 대신에 대입할까?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대입했더니 4분의 루트 3 B 곱하기 A한테 1-B를 대입했다고? 되셨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를 끄집어냈거든?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럼 대칭축이 누군 줄 알아요? 다음은 자, 그러면 너는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혜주야. 너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 왜 머릿속에 생각을 바로바로 못하지? 두 분 합이 누구죠? 저는 두 분은 합만 생각한 다음에 2로 나누라 그랬잖아. 근데 왜 머리를 어떻게 하기를 축을 계속해서 늦게 구하지? 뇌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혼나야 되는 거야, 그거는. 방법도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줬고 그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버벅거린단 말이야. 자, 두 군의 합의값은 3분의 2인데 대칭축 2로 나누기 하면 되니까 대칭축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것만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그러면 3분의 1이었을 때 b의 값이 3분의 1이었을 때 그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가 되는 순간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D하고 F지? 먼저 FG의 값은 누구라고요? B의 값이 3분의 1이었을 때 A도 구하라고? 그걸 합을 구하래요? 어차피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는 한 변의 길이 1이었나 보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4번이요. 22번, 23번은 맞췄어요? 네,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은 두 실수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합의값이 일정한 두 숫자의 곱해값이 최대가 될 때는 두 숫자가 같을 때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두 실수 중에 한 숫자가 x, 다른 두 실수 합의값을 c라고 한다면 이차함수의 최대초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의 성질이 성립함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실수의 곱해값이 최대가 될 때 두 개의 실수 중에 한 숫자는 x래? 또 다른 숫자는 t라고 해볼게. 두 개 더한 녀석의 합의값은 c래? 그 합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c의 값은 상수값으로 뭐 3, 5 이런 숫자야, c는. 근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x하고 t의 값을 곱한 곱해값이 최대될 때에 대해서 언급했거든. 두 수의 곱에 대해서 언급했어.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t라는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t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가요? 이게 최대였으면 좋겠대.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x니? 자, 두 분의 합은 누구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볼까? 두 분의 합은 누구지? 네, 그럼 두 분의 합을 2로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축이 누구야? 뭐라고요?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한 거죠? 1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자, 두 분의 합의값 2분의 c라고요. 아니, 그 2로 나눈 게 두 분의 합을 2로 나눈 게 2분의 c. 이게 대칭축. 그럼 이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은 대칭축의 최대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럼 이 x가 2분의 c면 t는 뭐야? 너 자꾸 왜 그런지 선생님 좀 모르겠거든? 효주야? 효주야, 선생님 지금 너한테 설명을 해줄 때 지금 수업은 너 혼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생각도 유도하면서 네가 다 대답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계속 묻고 있거든? 수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답변하지 않는 답변을 네가 지금 하고 있어. 두 번이 언급해서. 그건 올바르게 집중하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x의 값 2분의 c였을 때 t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러면 지금 x하고 c의 값이
서로 같을 때였군요. 그래서 x의 값하고 t의 값이 같을 때인 걸 보여줬습니다. 네모가 성립하는 거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나요? 그 다음 시험지 한 해분도 더 풀었나요? 아니면 안 풀었나요? 풀었어요. 채점할 게 없어요, 이제? 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념쌤 수학을 펴주세요. 이차함수는 R 블록이었을 때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꼭지점의 좌표의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위로 블록이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군지가 더 중요하겠네. 그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은 y좌표 나올 거니까. 근데 대칭축에서 항상 대칭축에서 x의 값이 p의 값이 대칭축이어서 p의 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지나요? 우리가 지금 파악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대칭축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합이 누구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답입니다.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플러스 2, 플러스 3이네요. 그래서 4가 지금 최대값이겠죠? 최소값은 없습니다. 최대값은 존재하는데 최소값은 끝없이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칭축만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빨리 간결하게 구할 수 있고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는 되게 공부를 못한 친구들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알려주거든. 그런데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대칭축만 구해서 간결하게 구할 겁니다. 항상 대칭축을 물어볼 때는 두 분의 합부터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x가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a,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구할 거는 2가 대칭축이라는 얘기인데 식에서 두 분의 합이 누구죠? 대칭축은 그 마이너스 2라는 값이 2라는 얘기군요.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저 함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인데 대칭축인 2의 값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2 대입하려고요. 2 대입했더니 이 값이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b의 값이 누구죠? 아닐걸요? 그때 a, b 두 개를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먼저 두 분의 합의 값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칭축은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겠군요. 3만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 18 플러스 K의 값이 최대값인 1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가 누굴까요? 근데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은 조금 설명이 달라집니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로 나오면 아까 위로 블록이었을 때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봤을 때는 최대값만 가지고 아래 블록인 녀석이었을 때 모든 실수에서 그림을 봤을 때는 최소값을 가지는데 최대값은 아래 블록이면 최대값은 없고 위로 블록이면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보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값은 꼭지점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알파를 갖다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인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입니다.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질 거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요 값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꼭지점이 지금 범위 알파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칭축의 값인 p의 값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땐 알파를 대입한 게 최소값, 베타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 거네. 얘도 마찬가지 꼭지점이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대입한 게 최소값, 베타를 대입한 게 최대값일 겁니다. 다음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인 대칭축의 값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첫 번째 두근의 합의값은 대칭축은 1은 이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1은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R을 블록입니다. R을 블록이면 포물선 있는데 지금 대칭축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범위 속에 1이 들어있습니다. 0과 1은 한 칸 떨어져 있고요. 대칭축의 값 1인데 0과 1은 한 칸 떨어져 있고요. 1하고 3은 두 칸 떨어져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0 대입한 게 1과 가까이 있고요. 3 대입한 게 1과 멀리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네,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은 네, 1 대입한 최소값입니다.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제일 위에 있는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최대값은 6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축의 값인 1의 값이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1부터 2까지는 한 칸 떨어져 있고 1부터 4까지는 3칸 떨어져 있는데 둘 다 오른쪽에 있는 점인가요? 여기가 2 대입한 점, 여기가 4 대입한 점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무엇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2 대입했습니다. 최대값은 뭘 대입하면 최대값이죠? 4 대입했습니다. 다음에는 함수에서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범위에서 함수를 쳐다볼 건데 저 2차 함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인데 먼저 확인할 거는 두근의 합 확인했습니다. 두근의 합이 누구죠? 그럼 대칭축은 누구예요? 3은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네. 아래로 블록이죠? 지금 저 함수의 값은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에 해당하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6칸? 근데 3부터 6까지는 3칸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3을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네, K-3이네요. 그 최소값인 K-3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K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 구한 건 K값도 구하시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쉬운 거 맞나요? 지금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학교 시험에도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잘 터득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까봐 걱정스럽긴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몇 차 함수인지 아시나요? 네, 4차 함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똑같이 생긴 녀석은 치환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치환은 할 것 같아요. y라는 녀석의 값은 누구를 치환할지도 아시겠죠? 이렇게 치환할 건데 지금 치환한 거는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했나요?
위치를 좀 바꿀까?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y라는 결과물 함수값 y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합니다. 나는 y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x의 값을 집어넣으면 t의 값이 나오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t의 값을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그림을 다 그리지 마세요. 그림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대칭축의 값이 두근 합의 값은 마이너스 2,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인가?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리라고?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부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플러스 1까지 그리려고 했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의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t의 값이 나오는 건가? 네. t라는 값이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네. t라는 값이 가지는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누구예요? 최대값은 누구예요? 잠깐만. 이해된 거 맞나요? x의 값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t의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다시 y의 값의 최대값 수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t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두근의 합의 값은 6, 대칭축은 3. 되셨나요? 그럼 지금 이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인 것 같아요. 근데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대입하겠다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를 대입하겠다고 합니다. 대칭축의 값이 3이었나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최소값은 3을 갖다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죠? 이게 y의 범위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y의 범위의 값은 먼저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누구일까요? 10. 3을 대입하면 누구일까요? 마이너스 그래서 최대값은 가장 큰 y의 값 10이고 최소값은 가장 작은 마이너스 6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지금은 처음 설명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 문제만 더 보자. 다음 함수의 값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해 볼게요. 누구를 치환할지는 보이시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값을 치환할 계획이죠? 그럼 치환하게 되면 이 함수는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인 것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다 대입하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값을 대입할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은 t의 값이 나오는 거죠. 다시 그 t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y가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집어넣을 건데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1이요. 이름 범위에 들어있나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대칭축의 값이 1입니다. 1하고 마이너스 1까지는 두 칸.
1부터 2까지는 한 칸이죠. 그럼 t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1대 2 베트에서 t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1대 2 베더니 마이너스 제일 큰 거는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제일 큰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대 2 베습니다. 이건 t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데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는 한 칸 떨어진 마이너스 2부터 세 칸 떨어진 플러스 2까지 그려야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대 번개 최소값이군요. 마이너스 1대 2뺐습니다. 마이너스 최대값은 2대 2 번개 최대값인가? 그때 y라는 값의 범위가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인데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뭔가요? 두 개 더해서 답이 1인 것 같습니다. 할만하시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도형에서 활용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서술형으로 제곱 많이 출제하는 편인데 옆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네, 대칭축의 값은 6이네요. 대칭축이 6이고 이 점 좌표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여기는 누군지 알아요?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인가 대칭축에서? 이 점이 누군지는 아나요? 포물선 안에 포물선과 X축 안에 그려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다는 것 같거든? 저는 직사각형을 만나면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살펴봐야 돼.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쌤이 점의 좌표를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근데 대칭축으로부터 D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 떨어진 간격이 T라고 한다면 D점 좌표는 뭐가 될까? T 그러겠네. 6 플러스 T가 될 건데 X좌표는 Y좌표는 6 플러스 T를 여기다 대입한 게 Y좌표가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6 플러스 T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이라고 쓴 다음에 6 플러스 T를 대입해 보려고. 그럼 6 플러스 T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T가 되는 거니?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6이네? 아니 T제곱 마이너스 36? 그럼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6이겠네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필요한데 P라고 하는 길이는 몇 개 있어? 네, T의 값은 4개 있네요. 그럼 둘레의 길이의 값은 4개의 T의 값이 일단 가로 길이고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군지 알겠어요? 뭐죠? 그것도 2개 있나?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6이 2개 있습니다. 이게 둘레의 길이겠네. 근데 T의 값이 범위가 있다? T의 범위가 뭘 것 같아? T는 선분의 길이니까 T의 값은 양수인 건 확실할 것 같은데? T라는 길이는 제일 길었을 때가 요만큼이거든?
이게 x축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 t라는 길이가. 그럼 t라는 길이는 6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이해되시나요? 직사각형이 생기긴 생겨야 되는데 D점 좌표의 값 이전 12,0까지 올 수는 없거든. 직사각형이 생기려면. 그럼 그 전까지기 때문에 직사각형 그릴 때가 t라는 길이는 6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72인 것 같거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건데 대칭축이 누구야? 그럼 두근 합부터 물어볼까? 두근 합은 이 대칭축은 1은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그럼 1 더하기 반의 최대값이겠네. 1 더하기 반 최대값이 누구예요? 74. 네, 이게 최대값이네요. 대칭축만 대입하면 되는군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녀석은 문자가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 다항식에 대해서 이건 함수가 아니고 다항식입니다. 저 다항식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x의 제곱 플러스 4x는 x가 대칭축이 누구죠? 그 다음 이거는 두근의 합부터 하자. 두근의 합은 누구야? 6? 그럼 대칭축은? 이걸 대입할 때가 x도 아래로 블록이고 y도 아래로 블록이니? 이걸 대입한 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려고 하거든?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은 3을 갖다 여기다 대입해 볼게. 3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18 빼기 36. 지금까지 마이너스 18. 거기다 9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13의 값이 최소값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순서를 좀 바꿔 써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위로 블록이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위로 블록이죠. 자, 대칭축이 누구죠? 대칭축이 누구예요? 이것만 대입하면은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겠군요. 이 값이. 대입했습니다. 밑줄 친 거한테 4 대입했습니다. 여기 전체한테 1 대입할게요. 쉽죠? 네. 원래 학교에서 배울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배웁니다. 앞에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뒤에 건 2로 묶었을 때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원래 9가 있었는데 여기에 4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죠. 여기엔 9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인가요? 그래서 4도 없던 숫자 들어갔고 9도 없던 숫자 들어갔으니까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뒤에 건 마이너스 4가 남나? 뭔가 이상하다. 아, 선생님 잘못 뺐지. 이거는 9가 들어간 게 아니지. 네, 18을 뺐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의 값이 마이너스 13인가? 그럼 이것도 0보다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3보다 같은 숫자 나오면서 최소값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풀도록 얘기하는데 쌤은 수업할 때 대칭축으로 푸는 게 간결하기 때문에 대칭축으로 설명합니다. 풀어야 될 양이 좀 다르잖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것도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는 0이라고 써 있잖아요. 는 0이 없을 때 아까 방금 전에 페이지의 문제는 다항식이었고요. 다항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했었고 지금은
는 0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방정식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 구한 건 첫 번째 거는 x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 건 y의 값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 이건 방정식인데 먼저 x라는 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면 만약 x의 범위의 값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x의 값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네, x의 범위를 알면 난 x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여기 써있는 실수 y라는 표현 있죠? 실수 y라는 표현을 이건 y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쌤이 정리하는 거는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거든? y라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이렇게까지 정리되나? 실수 y라는 표현을 이 2차 방정식에서 y는 실근 y라고 해석하려고요. 이 방정식은 y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y가 실수라고 하니까 근인 y의 값은 실근이라고 해석하려고요. 그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어떨 때 실근을 가지죠? 네, 판별식을 적용해 보려고요. 판별식을 적용했던 2로 나눠주면 x-1이죠. 네. 아, 근데 판별식이 0보다 같을 때 실근을 가질 겁니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러면 4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2x인가? 네. 그래서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x의 값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면서요. 실수 y를 실근 y라고 해석한 다음에 y라는 문자에서 내림차순 정리하고서 판별식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y의 값의 범위를 알면은 y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표현 중에 실수 x라는 표현을 x가 항상 실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근 x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x라는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그때 x의 값이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 값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죠? x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누는 y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그리고 빼는 중입니다. 따라서 2y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방정식에서 실수 xy라는 문자가 나왔을 때 실수 xy라는 표현을 실근이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관계식이라고 하는 걸 준 다음에 관계식 또는 조건식이라고 부르거든.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식 또는 x란 문자, y란 문자 사이에 이러저러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 관계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쌤은 조건식보다는 관계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 x란 문자하고 y란 문자는 이런 관계에 있어. 둘 사이는 이런 관계야. 그런데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x값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은 4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4차식이 나오면 풀 수는 있지만 불편해서 y제곱 대신에 집어넣는 게 2차 함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의 값의 가장 큰 값을 구하고 싶으나 이 녀석의 값을 y제곱이라고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인가? 네. 위로 블록인가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조심할 점이 이런 내용을 좀 조심할 내용이 있거든? 실수 y라고 써있네요. 실수 y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0보다 같은 성질이 있나요? 근데 y제곱과 x-는 똑같나요? y제곱과 x-는 똑같다고 문제가 이야기했나요? 그러니 y제곱이 0보다 같으면 똑같은 x-도 0보다 같겠죠? 그래서 x의 범위의 값이 1보다 같은 범위가 생깁니다. 이런 범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놓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1은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네. 그럼 위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인 녀석에 대해서 1보다 오른쪽만 그릴 건데 가장 큰 값은 1 대입한 값이 가장 큰 값이죠? 1 대입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는 범위의 값을 구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 이걸 못하면 시험 문제 답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설명할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유제 문제. 지금 현재 68페이지까지 유제 문제를 풀어주세요.